해방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과 후암동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해방촌 하면 보통 핫플레이스를 떠올리기 쉽다. 산비탈에 위치한 독특한 공간에 하나둘 들어서 있는 독특한 가게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다. 해방촌 요즘 유명한 핫플레이스 아닌가요? 루프탑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방촌이 왜 해방촌이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쉽게 던지지 않는다. 어딜 가시죠? 해방촌. 해방촌이 들어선 그 자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달랐다.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다. 그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방촌이 왜 해방촌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방촌의 근대사는 두 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일제에 반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보성 여자중고등학교와 숭실학교다. 먼저 보성 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 살펴본다. 보성 여자중고등학교는 1907년 미국 개신교 북장로회 선교사들과 양정백 목사 등 국내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당시 보성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평안북도 성천군 성천읍에서 개교하였고 초대 교장으로 미국인 선교사 최미래 여사가 임명되었다. 그 후 교육 활동을 이어가다 1915년 일제가 개정사립 학교 규칙을 제정하며 학교에서 성경 시간과 기독교 종교의식을 금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의 승격을 거부하고 각종 학교로 남았으며 1937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다. 1942년에는 일제 탄압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선천 여자 상업학교로 교명이 개칭되었으며 1945년에는 공산정권에 의해 폐쇄되는 등 계속된 고난과 시련이 이어졌다. 이후 같은 해 서울에서 재건되었지만 몇 달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서울이 수복되자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교회인 영락교회 부속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다가 1955년 현재의 용산구 용산동 2가로 이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독립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출신 학생 중에서도 조명할 만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다. 차경신 여사는 보성여학교 동창들을 중심으로 대한여자애국단, 애국부인회 등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만드는 일에 앞장서며 3.1운동 때 평북 선천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한 홍사당과 대한인민국회에 입단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 독립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다. 김성무 여사는 3.1운동에 적극 가담하다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강기 여사와 김선희 여사는 건박회를 조직해 일제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경영, 무상아동교육, 계몽강연회 등으로 활약했으며 건박회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1920년 여자 기독교 청년회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일제 탄압으로 1942년에는 경영권이 박탈되기도 했다. 비록 해방촌에서 시작된 학교는 아니지만 이후 선천에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방촌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학교는 현재 해방타워가 있는 장소에 위치했던 숭실학교다. 숭실학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베어드 박사에 의해 평양 신양리 26번지 사택 사랑방에서 13명의 학생과 함께 개교되었다. 처음 교명을 정할 때 진실을 숭상하는 학당이라는 뜻을 가진 숭실학당으로 정했다. 숭실학당은 1919년 서울에서 밀송한 독립선언문을 본교 기계창에서 3,000명 인쇄하여 평양 독립만세 시위 군중에게 배포했으며 1937년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강제로 폐교됐다. 숭실학교의 항일운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14년 미국으로 건너간 숭실학교 출신 장이라는 하와이 국민회의 박용만을 만나 국내와 미주 및 만주를 연결하는 조선 국민회 국내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평양의 숭실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항일 비밀결사 단체인 조선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설립 목적은 한국인으로서 자주 독립을 확보하여 자유를 향유할 염원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실천 목표로는 미 국민회 및 해외 동포와 연락 도모, 간도로 진출하여 회원 모집 등이 있다. 이처럼 조선 국민회는 숭실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므로 이곳이 독립운동가들의 요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숭실학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항일운동과 구국운동에 언제나 앞장섰으며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한 조만식,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송정도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윤동주, 환순홍 등 문학인들이 이 학교를 거쳐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숭실학교 또한 해방촌 월남인들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해방촌에 남아있지 않지만 숭실학교 터를 통해 나라를 위해 투쟁했던 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해방촌 어디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우뚝 솟아있는 저 건물, 바로 해방교회다. 해방교회는 해방촌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함께 창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성이 깊은 교회다. 6.25 전쟁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겪었으나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건물을 증축, 보수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당시 해방촌은 피난민 거주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출신지, 성장 배경 등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기에 해방촌 거주민들은 모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바로 종교였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해온 사람들 중 대부분은 평안도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던 선천군 교인들이 해방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맞게 천막을 활용해 임시로 교회를 지었다. 전쟁이 끝난 후 와가, 흑벽돌 형식의 예배당과 석조, 돌벽돌 등을 활용하여 건물을 신축 개선하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해방촌 주민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 해방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방촌은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해방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해방촌 사람들의 생계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구호물자를 지급하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그 당시 피난민, 실향민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현재에도 단순한 선교,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해방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많은 활동을 통해 교회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해방촌은 도심 근처 구릉지 주거지로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 산업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 등이 임시적으로 정착하게 되어 해방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법적 동명은 용산동 2가, 행정구역상 명칭은 용산 2가동이다. 관할 지역은 용산동 2가와 용산동 4가이지만
용상동 4가는 조선의 군사 주둔지, 일본군 조선 주둔 사령부 등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정확히 해방 후에 주로 월남인들이 정착하여 새롭게 형성된 마을인 해방촌의 범위는 용상동 2가에서 미군 부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때 숲풀이 우거진 나대지였기에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용산에 일본군 기지가 건설되고 이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며 현재 해방촌 지역에 일본 신사가 들어선다. 1945년 이후 월남한 사람들 등 1세대 이주민들은 해방 후 비어있던 일본의 육군 관사를 집단적으로 점거하고 살기 시작했다. 이곳은 도심, 남대문 시장과 가까워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했기 때문에 이곳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비로소 이때부터 해방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해방촌을 형성하여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던 이들은 대부분 평안북도 선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선천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포교를 시작한 곳이었으며 서북 지역 중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였다. 또한 광산과 해상무역이 발달해 자산가가 많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해방 직후 월남하는 사람들을 많게 하였다. 월남한 이들 중 교인들은 해방촌 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교회 맞은편에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 1세대 이주민들인 선천군 사람들은 선천 군민의 군락을 이루며 살았다. 그들을 한데 묶을 수 있었던 구심점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지연, 또 하나는 종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육이다. 그들은 우선 같은 고향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모이게 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는 선천 군민의 군락을 중심으로 해방촌이 운영되었으며 그들은 같은 지연, 정치적 성향을 통해 단결력이 공고해졌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다양한 전쟁 난민들이 해방촌으로 대거 입주하면서 해방촌의 지연 공동체적 면모는 약화되었다. 자연스레 그들의 구심점은 종교와 교육으로 넘어간다. 교회와 학교가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의 종교와 교육 정신으로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었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던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해방촌은 임시 거처였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갔다. 그들에게 해방촌이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이중적인 공간이었다. 1세대 이주민들의 중심지가 선천 군민의 군락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이남 지역에서 올라온 2세대 이주민들의 중심지는 바로 신흥시장이었다. 1960년대 해방촌에는 욕고 사업이라 불리는 직물 사업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단기간에 인구가 집중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상업적 행위가 필요해지면서 1968년에 해방촌에 신흥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해방촌 주민들의 주요 사업은 비교적 간단한 사제연초 제조업이었지만 정부의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업은 편물 간의 수공업 형태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주민들의 생필품 또한 유통하며 신흥시장은 해방촌 내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가 한 1960년도에 59년도인가 60년도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국수 공장을 했어요. 여기가 이북 사람이 많아갖고 국수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그 당시 쌀이 비싸니까 국수 기계 공장을 같이 이제 일을 했죠. 거기서 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당시 참 그때 바쁘기도 하고 그날 작업에 하게 되면 물건 만드는 즉시 다 나가고 그랬어요. 이북 사람이 많아갖고 좀 장사가 잘 됐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해방촌이 옛날에는 반배마리가 처음에는 한참 뭐 유행하는 유행이 있어가 생계를 위해서 많이 했다가 나중에 그 세타가 이제 공장이 많이 생겼어. 뭐 한집 막말로 말아서 한집 건너 뭐 세타 공장 그 사람이 한두 사람 써갖고 손 수작업을 해서 세타를 만들어서 남대문 미도 백화점이나 평화시장 같은 데를 막 납품하고 판매하고 그러는데 자주 이 해방촌이 세타가 좀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질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때 한참 번창했죠. 그 이것이 언제까지 갔냐면 한 80년 후반, 90년도까지 갔을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중 수교하고 나서 이 세타 공장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어. 거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해방촌이 점점 뭐 시장도 죽어가고 점점 길어져 가고 그리고 여기도 시장 그 당시에는 뭐야 여기 시장이 이제 68년도에 새로 졌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그 당시에 생긴 무렵에 여기도 시장도 새로 져갖고 지금까지 그 건물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자부전 그 당시에 건물 잘 져놨어요. 그래서 그러고 쭉 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 생길 적에는 남산 우회까지 관광도로 우회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서 관광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경부고속도로가 연결하려고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거주자가 전부 다 지금의 제주 성남시 성남으로 이주했어요. 많이 이주 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이주했지만 그 일차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점점 인구가 줄어버려요. 시장이 아니라 이 용산 이가동에 인구가 줄어요. 이게 81년도인가부터 해방촌을 재개발하면서 전부 다 재개발하면서 원래 아파트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전부 다 자기 현 거주지 기준에 갖고 이제요 뭐 재개발했는데 그거 해갖고 지금까지 요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끌어왔는데 점점 오다가 한 90년도 중반 지나서 이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할인 매장 그 큰 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엄두를 안 뒀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재래시장 조그만 거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좀 요즘은 많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젊은 사람이 오는 거는 한편은 반갑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시장을 좀 살려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재래시장이라는 게 그 이미지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일반 살림이라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뭐 쌀, 뭐 채소 같은 고기 종류 이렇게 파는 게 이제 재래시장인데 원래 그런 시장이 좀 변화된 것이 지금 뭐 보통은 뭐 와인바, 뭐 커피집,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음식점들이 뭐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타운형으로 지붕 씌운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60년을 국수 밀가루 장사하면서 한업종에 60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가 시장이 제가 점포가 조그마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작업하고 밀가루 올라가서 국수를 만들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요.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국수 같은 거는 맛으로 먹지 주식으로 먹질 않거든.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고 말을 지면은 모임이 많았어. 모임이 많고
단체가 많고 기본이 최소한도 서너 개는 단체에 가입돼 있어.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 뭐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일과 끝나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저녁에 나오면 술 먹자 그러면 나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정이 해방촌의 정이 깊었어요. 여기가 대부분 다 아니까 뭐 한 90% 이상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는 참 정이 많은 동네야. 해방촌이 막말로 달동네 같아. 그러나 이후 기계의 도입으로 점차 욕고 산업이 쇠퇴하면서 봉제 공장도 사라지고 신흥 시장 주변에 마트들이 생기면서 점차 전통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흥 시장 내부는 노후화되어 중간중간 지붕이 뚫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내가 어둡고 우범지대와의 우려가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90년대부터 3세대 이주민들은 해방촌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미군 부대 주변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국적이고 독특한 해방촌으로 청년들 또한 함께 유입되었다. 3세대 이주민들의 유입 이후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해방촌이 형성된다. 젊은 예술가들과 청년들이 이곳에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신흥 시장은 지금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어느 날 딱 겨울에 이 공간을 발견을 했어요. 신흥시장에 있는 이 상가 위치를요. 그때는 이렇게 방치되고 좀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공사를 해서 카페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코로나 전이랑 후랑 느낌이 그때는 완전 정적인 상태였고요. 지금은 반대로 동적이게 된 것 같아요. 액티브해졌죠. 독특한 공간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카페를 개인으로서는 오픈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미 입지를 많이 날리고 있는 그런 카페들 옆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는 한적하고 하지만 많은 카페가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딱 맞이한 공간이 신흥시장이었는데 여기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에 주차를 하고 여기 골목길이 하나 있네 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좀 완전히 이국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건축법 이전에 제정됐던 건물들이라서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뭐 조적벽으로 얇게 이루어진 그리고 분리가 되지 않고 뭐 블럭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간 이국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을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태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다국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고 돌아왔던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서 약간 나 자신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결을 유지해서 보시면은 여기 근방에서 뭐 파리바게뜨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스타벅스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방문자로서 봤을 때 엄청 매력적인 공간이라서 그런 하나하나 유니크한 공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신흥시장은 해방촌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상업과 유통을 담당했다. 60년대 이후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으며 90년대 이후 청년들에게는 영감의 터전이 되었다. 해방촌은 근대 이전 남산의 한 기슭의 땅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해방촌은 계속해서 변해왔다. 해방 후 월남한 사람들, 전쟁과 산업화로 서울로 올라온 이남 사람들, 90년대 이후 유입된 외국인과 청년들까지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달라지며 해방촌의 성격 또한 변해왔다.
해방촌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해방 후에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자 해방하고자 한 곳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온 해방촌.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서 해방촌을 정의 내려보자. 당신에게 해방촌이란?